안녕하세요. 해외고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고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를 책임져 드리는 프레드쌤입니다. 오늘은 해외고생 국내 명문대 입시 성균관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번 연세대학교 편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에 관련된 해외고 모집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균관대 화면 나오고요. 자, 우리 성균관대는 작년에 우리 한 해외고생들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모집해 주는 학교 중에 한 군데였는데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원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게 예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모집 비율이 전체에 대한 비율이 50%에서 37.1%로 한 13%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게 이제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로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해외고생들이 성균관대에 입학하기 위한 전형은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학생부 종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인원은 좀 줄었다라는 것을 참조해야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니 그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나 수능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무조건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변경된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외고생들이 성균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에 여기 보이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이 두 가지 전형을 이제 주로 겨냥해야 되겠고요. 물론 고른 교회 같은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학과 모집 반도체가 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조건이 되는 학생들만 이제 해당된다고 볼 때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겨냥해서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그러니까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대체하는 서류들, 자소서 등으로 서류만으로 거의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일부 예외 학과에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듯이 계열 학생부 종합의 계열 모집,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그 이외에 나머지 여기랑 요거 이웃 사람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들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실계도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우리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의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을 겨냥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대는 좀 특이하게 계열 모집으로 모집하는 부분과 학과로 따로 모집하는 부분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계열별로 모집하는 과들 중에서 이제 학과 모집으로 속하지 않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과 모집으로만 가야 되는 과들이 있고 계열 모집으로 가서 계열 모집으로도 가능하고 학과 모집으로 가능한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9월 10일에서 9월 13일까지 원서 접수는 아시다시피 전형료를 내서 과를 결정해서 전형을 내서 내가 이 과를 가겠다라는 것까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이외 서류들, 자기소개서라든지 기타 우리 해외 같은 경우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 같은 서류들을 정리하는 기간은 입력해서 업로드하는 기간은 하루가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학교로 보내는 거는 또 하루에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정은 9월 10일 금요일부터 9월 15일 수요일까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중에서 면접이 없는 과들이 대부분인데, 면접이 없는 과들은 이제 서류만 제출하고 합격자 발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면접이 있는 학과들은 이제 면접 일정을 확인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 계열별 모집, 그 계열 모집 학과 같은 경우는 요 과들이 이제 1학년 때 계열 모집으로 들어가서 이 과들의 이제 그 2학년 때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학점이 좋아야 본인이 희망하는 과를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이외에 다른 과들, 그러니까 그 계열 모집이 없는 과들은 학과 모집으로만 지원하면 되고, 그 계열 모집에도 있고 학과 모집에도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어느 계열이, 어느 모집이 전형이 좋을지를 경쟁적으로 경쟁력이 있을지 부분을 확인해서 본인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뭐 최저는 우리 해외 학생 해당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 입력이고, 나머지 서류들은 그 비교과 기록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해외교실지사 서류들은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에 필요한 서류들 2가지,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그 국내고를 다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내 생활기록부를 해당 기간에 제출해야 되고요. 해외고만 다닌 학생들이나 국내고를 다녔다가 해외고에 다녔던 학생들은 해외고 다닌 부분을 학생부 대체 서식으로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크게 중요한 부분 없고요. 여기 보시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된다. 온라인으로 입력, 그리고 서류를 업로드하는 부분은 업로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가 양식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학생부는 어차피 우리 한국 고등학생이 제출한 학생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기간만 이제 표정이 되듯이, 우리 학생부 대체 서류를 우리 학생들이 제출할 때는 대체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과 서류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학생부에 들어갈 만한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유의해서 기간이랑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제출 분량은 총 10개의 서류를 낼 수 있고, 10종류의 서류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는 20페이지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 활동이 2페이지나 3페이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다른 서류는 이제 다른 활동의 서류는 1개로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20페이지를 맞춰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활동 기록 표지에 쓸 때는 각 활동당 내용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한 50자 정도로 기재할 수 있다. 요거는 이따가 양식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 크게 이제 주의할 부분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할 때 서류를 이 서류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인어학 성적 절대 내면 안 된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외에서 했던 내용들, 학교 외 활동 경우에는 일단 수상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그 이외에 공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학교 이외에서 했던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학교 외 활동을 학교하고 연관해서 한 활동으로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개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실 부분이 이제 수시 모집 6회 제한, 한 학교에 2개 전형도 2개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전형 숫자로 6개 전형, 한 학교에 한 전형만 지원할 경우에 6개 학교에 6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살펴봐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열 모집으로 갈 수 있는 학과들, 그리고 학과 모집만으로 갈 수 있는 학과들, 그리고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 둘 다 가능한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과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전공의 어느 모집으로, 계열 모집으로 가야 될지 학과 모집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시고,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전력상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계열 모집은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는 과들은 모두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서류 100%로 모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과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보시다시피 이 과들이 학과별 모집을 하는데, 그 과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의대,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 이 과들은 모두 면접이 있다. 그래서 이 과들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의 80%, 그리고 면접 20% 이렇게 해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이외의 과들은 전부 아까 계열 모집하고 똑같이 서류 100%로 모집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과들은 전형들은 해당자들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해 드릴게요. 양식을 보면서. 자, 우선 자기소개서는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 모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여기 나왔듯이 1번, 2번, 3번 세 개의 문항, 그 이전에 연세대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번은 작년에 1, 2번 합친 형태, 2번은 3번 형태, 3번은 작년에 4번 대학교 자체 문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에는 여기 나왔듯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결국은 뭐죠?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 부분과 그 다음 학교에서 한 활동 부분, 동아리나 봉사도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전공과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뭐죠? 여러분들의 인성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인성 부분은 어떻게 나 잘난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의 평가, 그리고 본인의 살아온 경험, 그 학교에서의 그 활동의 경험, 그런 부분에서 예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인성적인 장점을 기술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공동체, 학교 공동체, 본인이 속한 주변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 그 전체를 생각해서 공동체적인 본인의 적합성,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본인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장점과 그 다음에 본인 사회에 대한 봉사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문항은 뭐죠? 지원하게 된 공기와 관련해서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해당 모집 전공에 대한 1번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은 그 학교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기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서류들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3년 동안 학생부를 쭉 정리해 온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학생부 종합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 서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내면 안 되는 서류들, 공인어학생들 외부 수상활동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을 제외한 활동들을 여기에 기재한다. 그래서 서식의 어떤 표지에는 이렇게 학교 이름과 뭐 기간 같은 거 적게 돼 있고요. 지원 이름이랑 이제 지원 모집 단위의 그 전공에 대한 부분 적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죠? 우리 그 학생부 대체 서식에 표지를 쓰고 여기에다 보면 뭐죠? 활동에 대한 10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 10가지 서류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일단 정리하게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활동 내용 50자를 요약해서 50자 이 자체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자소서 숫자를 자수를 생각해 보세요. 활동 내용에 이 50자에 10개이기 때문에 500자죠. 자소서를 거의 쓰는 거는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명에 대한 부분과 그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서 그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의미 있는 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서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활동 내용에서 잘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10개의 서류인데 페이지로는 20페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서류는 한 3페이지짜리 있을 수 있고 어떤 서류는 1페이지짜리가 돼야 될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20페이지 이내로 마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야 될 서류 부분, 그리고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학교를 통해서, 다른 학교의 어떤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학교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